자, 그다음 리모델링 잠깐 좀 보실까요? 리모델링 표시겠습니다. 자, 23번에 이제 그 리모델링, 일단 리모델링 용어 정의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시게. 리모델링은 어떤 행위를 리모델링을 합니까? 라고 이제 해서 23번 리모델링을 잠깐 보는데, 자,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을 보니까 이 관련법상 용어는 이렇게 정리해놨다고 그래서 건축물의 노후 확대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뭐라 합니까? 이거를 리모델링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리모델링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은 어떤 행위를 수반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은 그와 같은 목적 하에서 뭐를 어떤 행위를 수반한 대수선을 수반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대수선은 쉽게 말하면 외부 형태나 구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중축입니다. 중축. 중축은 지금 쉽게 중축은 건물을 수평 또는 수직 중축을 해서 건축물의 높이나 연면적을 늘리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중축이라 한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대수선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또는 중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이니까 리모델링은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이제 그래서 1번하고 2번 중축인데, 여기서 이제 관련 이 두 가지 행위 중에서 그 중에서 중축 관련한 이 행위 관련 부분에 몇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축에 이제 가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지금 2번에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중축은 어느 시기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와 같은 시기가 됐을 때 어느 면적 범위에서 중축을 할 수 있을 거냐, 그 두 가지를 2번에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 자, 먼저 시기입니다. 시기. 사용검사일 또는 두 번째 줄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도 15년이 경과돼야 돼. 그러니까 중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을 하려면 일정 시간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15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건데, 15년의 두 번째 양가로 단서를 가보니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에 지금 저 보시면 특별시에서부터 특별자치도, 즉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는 그 연수를 한데, 예를 들어서 법으로는 15년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로서 15에서 20년 미만의 그 연수 중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로 16년이라고 정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법에서는 15년, 조례로서는 16년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소재 공동택은 몇 년이 지나야 중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다? 16년이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경우든 얼마 범위할 수 있냐? 네 번째 줄에 가니까 각 세대 주어진 면적이 얼마까지 가능할 수 있다? 30% 이내에서 중축이 가능한데, 30% 이내 양가로 단서를 가보니까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다? 40%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30%까지 할 수 있는데 세대 내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중축 면적을 몇 퍼센트까지 가능할 수 있다? 40%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2번. 그래서 2번은 그 시기와 중축 면적 범위에 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3번은 이제 그러면, 자, 이 중축을 할 수 있다. 30%로 40%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중축을 통한 세대수도 증가할 수 있습니까? 네. 3번에 가보니까 이에 따른 각 세대 중축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내까지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행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의 공동주택에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몇 세대까지? 150세대 이내까지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직으로 중축하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중축은 수직 중축도 있고 수평 중축도 있어요. 보면 자, 그럼 세대를 늘린다는 것은
자, 세대수는 늘릴 수 있는 건 지금 이와 같이 이 하나의 동이 있다면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중축할, 수평 중축할 수도 있죠. 수평 중축할 수도 있어요. 이리가 이제 세대를 늘릴 수 있는 반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게 수직으로 중축할 수 있다. 그래서 중축은 수평 중축도 가능하지만 수직 중축도 가능하다. 근데 자, 중축은 수평, 수직 가능한데 문제는 어느 중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수평보다는 어디가 수직 중축의 문제가 여기 이 수직 중축은 여기는 수평은 특별한 단서를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수직 중축 근데 수직 중축은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요건이 충족에 대해 수직 중축을 허용할 것인지 그 이야기인데 지금 볼까요?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다만 수직으로 중축한 행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직 중축을 허용합니다. 보니까 여기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일부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뭘 인정하겠다. 이 건물의 수직 중축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가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충수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문에 충수는 지금 지문에 1번의 기억에 A번에 가보니까 자, 그 건물의 충수가 15층 이상이면 몇 개층까지 중수할 수 있다? 3개층.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의 충수가 15층 이상이면 몇 개층까지 중축할 수 있다? 3개층. 그리고 이 건물의 충수가 몇 층? 14층 이하면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이 충수에 관한 기준도 충족이 돼야 되지만 플러스 하나 더 있지요. 그래서 다음에 넘겨보면 하나 요건은 더 니은. 자,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 요구하는 요건 양가로 가보니까 자, 두 번째로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는 이 두 번째로 보니까 신축 당시 건물을 지을 신축 당시 구조도입니다. 구조도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보유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이 두 개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뭐 하겠다?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구조도는 언제? 어느 당시 구조도라고 했어요? 건물을 지을 당시. 그러니까 여기는 3개층을 올릴 수 있고 2개층을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3개 또는 2개층을 건물 위에 올렸을 때 올렸을 때 이 건물에 그걸 받을 수 있는 하중 계산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보니 신축 당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조도를 보여는 이 두 개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뭘 허용하겠다? 수직 중축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 잠깐 봐주시고요. 부분들은. 자, 그러게 이제 하나 정리를 하고요. 자, 보충학습에 가보면 중추경 리모델링입니다. 중추경 리모델링. 자, 일단 교재는 지금 현재 박스에 가보니까 지금 중추경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어요. 중추경 리모델링이 안전진단이다. 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추경 리모델링 안전진단. 그러면 중추경 여기서 말하는 이 중추경 리모델링입니다. 일단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 중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건축구청장에 안전진단을 요청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건축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중축하는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한 중추경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뭐가? 면적이나 세대수가 면적이나 세대수가 증가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추경 리모델링은 뭘 말하냐? 그 공동택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면적이나 세대수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면적이나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건물에 이 면적이나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뭘 받아보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이걸 뭐라 해야 돼? 그걸 중추경 리모델링 안전진단이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안전진단 요청은 리모델링 하는 자가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시장건축구청장에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장건축구청장은 진단을 실시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면 실시는 그럼 이 요청을 했다면 기관이죠, 기관의 시장군수구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이 기관의 이 중증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중증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하는데 기관은 몇 개냐 봤더니 밑에 있는 두 번째 박스에 보충학습에 가보니까 중추경 리모델링 안전진단이다. 그래서 1, 2, 3에 따른 3개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3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래서 기관은 지금 보신 대로 기관은 1과 2와 그리고 3.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기관을 선택을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관은 여러분이 3개 확인하셔서 첫 번째 안전진단 전문기관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봐두시되 여기는 지금 그럼 이 기관은 이 중에 하나 기관을 선택 의뢰했다면 이 기관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을 했다면 이 기관이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안전진단은 기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합니까? 보충학습 그 윗박스로 올라가 봅니다. 윗박스로 갔을 때 자, 위에 이제 보충학습 첫 번째 박스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안전진단을 의뢰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누구와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관 중에 분명 하나를 선택 의뢰를 줬다면 그 기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누구랑 합니까? 리모델링 하는 자 추천한 누구와 여기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중추경 리모델링을 합니다까지 해서 일단 중증 리모델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관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기관 중에 하나의 기관은 누구랑 같이 합니까? 리모델링 한자 추천한 자와 함께 실시합니다 정도 하나 볼까요? 별표 규정은 요 다음 심화 때 설명드릴게요. 리모델링 관련한 부분 일단 여기까지만 기본 개념 정도만 정리하시고 심화 그 나머지 밑에 별표 4다 그래서 나와 있는 박스 부분하고 24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까지 요거를 묶어서 여기는 다음 심화 때 설명드릴 때 여기는 리모델링 용어에 관한 개념 어떤 행위를 수반하고 그리고 중증 리모델링 관련 부분 설명 이 부분들까지 일단 현 교재에 있는 부분을 통해 설명을 하고 기타 나머지 규정은 다음 심화 때 그때 이 부분 일부 좀 설명을 드리고 연계해서 심화 때 기타 근데 박스에 관한 규정과 일부 내용을 심화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제 지문은 2번 27페이지 가시면 공동택 관리법령상 용어입니다. 용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 1번부터 해서 공동택부터 해서 지금 29번까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단 기초 입문 과정에 설명을 드리긴 해서 좀 그중 간단하게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정리할 것은 28회 4, 5, 6 입주자와 사용자에 관한 개념만 잠깐 볼까요? 입주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이 법상의 용어에서 입주자란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누구라? 입주자, 사용자, 공동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자. 그래서 입주자 등이란 6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를 말한다?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까? 네, 6번. 입주자대표 회의, 자치규율 기구입니다. 관리규약은 자치규약을 관리주체란 건 공동택을 관리하는 자라. 그래서 1번부터 5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주체를 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29페이지 나머지 29, 다음 장을 넘기면 10번의 주택관리사업부터 임차인 대표나 쭉 한번 읽어만 보시기. 여기는 특별하게 따로 설명할 부분들 없으니 설명을 한번 하고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거기 나머지 한번 쭉 보시고 기타 나머지 하나 설명드릴 것은 지금 공동택관리법상 용어의 2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분들은
자, 이제 공동택 관리법령상 입문 과정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또 한 번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확인하고 연계해서 정리할 부분이 2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여기는 의무관리 대상 자, 이제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몇 가지 공동택의 범위를 이 공동택 범위를 묶어볼 거냐. 그래서 일단은 2번에 박스에 가보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해당하는 공동택 범위에 해당한다면 뭐 어디로 분류할 수 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범위 1번부터 몇 번까 박스에 가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공동택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분류합니다. 그래서 일단 볼까요? 자, 그럼 일단 2번에 보시면 일단 1번 보죠. 1번은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그 범위를 보았을 때 1번부터 5번인데 1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번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번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양가로 지역 난방 방식 포함한 공동주택. 그래서 3번은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죠. 3번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150 이상으로서 중앙 난방인 공동주택 또는 150 이상으로서 지역 난방 방식 공동주택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일단은 3번으로 처리하고 4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몇 세대? 150세대 이상인.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일단 4번은 자, 그 중에 4번은 보죠. 4번은 지금 여기 4번은 지금 지문이 기니 이거를 주상복합 건축물이라 하자. 그죠? 4번은 지문이 길어지니 혹시 이제 보면 앞으로 뭐 판설에서 설명하거나 또 지문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 때 4번에 관련된 건축물을 지문이 길으니 그냥 줄여서 뭐라고 이제 서로 부르자 약속하자. 주상복합 건축물이라 부르자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주상복합은 지금 여러분 일상에서 자주 보셨겠지만 주상복합이란 건 이 하나의 건축물에 뭐뭐가 복합으로 됐다. 주거용과 상업용이 복합으로 건축된 지어진 건축물 이거를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해서 이때 이 주상복합 건축물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려면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다면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4번. 자, 그리고 1번에 갑니다. 1번은 지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300세대 이상 공동택이라 그리고 보니까 여기까지만 되어 있지 뒤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300 이상 공동택 아무리 봐도 1번 뒤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2번하고 3번을 가보니까 승강기가 설치됐다는 지문이 있는데 단서는 세대수를 몇 세대 뒀냐면 150 이상이란 3번에 가보니까 2번은 승강기 설치됐다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된다면 150세대 이상만 된다면 또 3번의 난방은 보니까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번은 지금 300 이상만 있지 뒤쪽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300 이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냐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하면 그럼 여기 1번의 300 이상이라는 것은 승강기가 설치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만약 승강기가 설치됐다면 지금 2번까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되면 150 이상만 되면 의무관리를 분류하겠다는데 여기는 뒤쪽에 아무 이야기 없다는 건 1번에 300 이상 공동체 뭐가 없다? 승강기 설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 두 번째. 일단 승강기 설치 안 됐다. 그러면 승강기가 설치 안 됐어요. 그럼 설치 안 됐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세 가지 종류의 승강기를 설치해요. 세 가지라면 승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그 중에 최소 승용 승강기는 층수가 6층 이상이면 승용 승강기 설치하는 거고요. 화물용과 비상용은 10층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승강기 설치가 안 됐다는 건 최소 그 공동 층수가 몇 층 미만?
6층 미만짜리, 미만이니까 승강기 설치 안 되니까, 그럼 승강기 설치도 안 됐지만, 난방도 3번에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만. 근데 여기는 난방 유무가 없다는 거, 여기 무슨 난방이더라? 개별 난방이어서, 그럼 여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말한 300 이상이나 승강기 설치도 안 됐다? 6층 미만짜리 저층 공동들의 난방은 무슨 난방? 개별 난방인 경우로서 단순히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된다는 거죠. 300세 이상만 되면 뭐 하겠다? 의무관리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총 일단 여기 분류는 총 5가지인데 여기까지 일단은 잠깐 정리해서 5번은 조금 이따 좀 정리하도록 하시죠. 그럼 이제 보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1, 4번만 일단 중간 정리해서 한번 마무리 한번 정리하면, 자, 일단 그러면 이 공동체로 분류가 됐다면 지금 보시면 지문에 뭔가는 의무가 지워진 형태의 공동체이다. 그러면 어떤 의무가 지워졌는 걸 확인해 보니까 2번에 볼까? 2번은 해당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그러면 보니까 여기는 누구를 두라고 그랬냐면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누구를 말하냐면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할 공동주택의 규모로 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보니까 두고 자치의결국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의무적 구성. 그러면 두 번째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 구성이라고 그랬어요. 의무적 구성. 그러면 자치의결 의무적 구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치의결기구는 뭐였던가요? 우측에 보니까 일단 그 부분 보고 우측에 7번에 입주자 대표 회의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용어가 중요하기보단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입주자 대표는 7번에 뭐냐 봤더니 공동택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한 자치의결기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럼 뭘 의무 구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의무 구성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관리사무소장은 의무 배치를 해야 되는 규모의 공동택에 들어가는 거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공동택 분류. 일단 여기 한 두 가지지만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용어상에 봤을 때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 두 가지 중에 소장, 관리사무소 의무 배치 규정에 해당되는 공동택이고 뭘 또 의무 구성해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의무 구성하는 규모로 분류가 되는 공동주택을 무슨 주택? 의무가정 공동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를 하고 5번을 밀어놨던 이유는 자 이제 5번을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5번을 다시 2번 박스에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자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이라고 그랬어요. 5번에 이렇게 정리해놨죠. 5번은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느 대상을 말했어요? 의무 관리된 공동택을 이야기했는데 해당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렇게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30세대입니다. 130세대인 공동주택이 뭐가 설치됐다? 승강기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승강기가 설치됐으면 의무관리자는 분류하면 세대수가 몇 세대가 나와야 돼요? 15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승강기 설치가 됐는데 세대수가 몇 세대? 130세대면 여기는 의무관리로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승강기 설치 세대수 몇 세대 나와야 돼서 150이 나와야 되는데 130세대이면서 승강기 설치된 공동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자 이어지는 질문 보죠. 이어지는 질문에 자 1부터 4까지 해당하지는 공동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양가로 질문이 있죠.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택이 해놨는데
자, 그러면 플러스 이렇게 보죠.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됐다는 것은 의무관리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공동택이 얼마의 동의요건을 갖춘다면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되지 않은 범위를 하더라도 전체 입주자 등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여기도 뭘로 분류하겠다? 의무관리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부분들을.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보죠. 그럼 여기 130대 승강기 설정 공동체 의무관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플러스 요 130세대 전체 입주자 등 얼마 이상이 동의한다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이제 이 130대인 130 플러스 승강기 설정된 공동체도 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의무관리된 공동체로 뭐 하더라?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 요건 일단은 그러면 여기 1번부터 4번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플러스 이거를 해당 그 세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했다면 이제 뭘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체 뭘로 전환된가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볼까요? 그러면 5번에 이 해당되는 공동택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보시면 지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할 건지 이거를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은 맞기는 맞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의무관리 대상 그 지문 그 공동차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환이라는 지문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전체 입주자 얼마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130세대인 승강기 설정 공동택도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을 갖춰서 오케이 한 다음에 이제 뭐 했더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뭐 했더라? 전환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전환되기 전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볼까요? 그러면 전환되기 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일단 전환 이 동의 요건 절차 전에 그러면 여기까지란 누구를 소장 배치는 선택상 해도 안 해도 그만 구성할 필요 해도 안 해도 그만이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을 갖춰서 전환을 했어요. 전환을 했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전환 공동체 누구를 배치합니까? 이 해당 공동 누구를 배치해야 돼요? 관리사무소장 배치하고 또 뭐 또 구성하면 입주대표회의도 의무 구성하는 규모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2번에 이 공동택을 여러분이 이 5가지 공동택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두 개로 이거를 나누어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나누어서 여러분이 정확히 전환 공동택이라고 구분하셔야만 이제 결국 이거를 지금 나누어서 설명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전환되기 전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절차 등은 이제 뭐예요? 전환이 됨과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기타적인 법으로 정한 그 외에 법적인 의무적인 절차를 뭐 해야 돼? 이 전환 공동택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용어에 관한 부분 전체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면 용어에 관한 부분 전체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 자, 본문 내용 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순서는 좀 달리 할게요. 달리해서 교재, 지금 나눠드린 교환 일부, 41페이지 한번 보시고, 41페이지를 보시면 41페이지를 봅니다. 자, 페이지 지금 41페이지를 가시면, 페이지 41페이지를 가시면,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4번은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전환 등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지금 41페이지에 가시면,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전환 등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등이다. 전환 등이라고 그랬어요. 전환 등이라는 게 여기 설명을 이 부분 41페이지 여기 첫 지금 지문에 공동 전환 등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네요. 여기서 말한 것이 어느 대상에 말하는 거 설명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 방금 봤던 5번이에요. 5번. 5번은 이 공동주택에 관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다는 것은 전환되기 전에는 법적, 쉽게 말하면 이 5에 대한 공동을 이걸 제도권으로 이걸 흡수하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법에 따른 일련한 의무적인 절차를 여기다 따라와서 소장도 배치하고 의무 구성을 해야 되는 규모로 이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법에 따른 절차를 갖춰야 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1번. 자, 공동택 전환 신고다. 이제 그래서 기업.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전환되는 공동택의 관리인. 양가를 요구 닫고 세 번째 줄입니다. 관리인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된 공동택 전환 신고. 그러니까 전환이 됐다면 무슨 신고다라고 일단 그 질문 나와 있는데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전환 신고. 전환 신고합니다. 누가? 관리인이 이제 우리는 법적인 제도권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의 전환 신고를 관리인이 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하지 않은 경우는 누가 합니까? 그때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분에서 기억, 니은. 자, 전환 신고합니다. 신고한다는 건 일단은 그 기한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신고입니다. 신고는 일단 동그라미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자, 의무관련 공동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전환 신고합니다. 네. 그럼 전환 신고한다는 것은 이 신고기한이에요. 신고기한은 며칠 이내 신고합니까? 그 해당도 며칠 이내 30일 이내 1년의 서류를 첨부해서 전환 신고하는데 서류는 밑에 지금 리을에 있죠. 리을에 지금 전환 신고할 때 제출되는 서류는 그냥 참조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 리을의 A, B, C에 따른 세 가지를 챙겨서 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 경우에 며칠 이내 신고서를 제출합니까? 30일 이내 전환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네. 자, 하나. 자, 전환 신고도 하지만 무슨 신고도 한다고 그랬냐면 제외 신고도 할 수 있다. 제외 신고. 자, 제외 신고는 또 무슨 말인가? 밑에 내가 가보니까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제외 신고, 즉 이 규모에 해당이 안 돼서 이 동의를 갖췄다 하더라도 뭐 하겠다? 우리는 제도권 내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존 공동택 관리반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게 무슨 신고다? 전환을 하지 않고 우리는 기존 그대로 가겠다라고 무슨 신고도 할 수 있다? 제외 신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외 신고도 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디귿입니다. 디귿. 자, 공동택 제외 신고를 하려는 입주비 회의 회장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31일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전환 신고할 때 신고하는 제출되는 그 서류와 지금 디귿에 따라 제외 신고를 하는 거 제출되는 서류는 모두 다 공이 니을에 해당하는 세 가지 서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환 신고를 하든 또 지금 보시면 제외 신고하든 간에 모두가 다 신고 기한은 모두가 다 며칠이에요. 그래서 전환 신고하도 신고 기한은 30일 이내, 제외 신고도 며칠 이내, 30일 이내 전환 제외 신고를 합니다. 서류는 제외 신고할 때, 전환 신고할 때 제출되는 서류는 공이다. 지금 리을번의 박스에 있는 A, B, C 세 가지 서류다라고 보셔서 확인합니다. 이제 그래서 전환 신고에 관한 부분하고 제외 신고에 관한 부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전환 신고를 했다면 이제 관련 법에 따른 절차,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라고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동그라미 지금 3번을 봅니다. 2번을 봅니다. 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2번에 가보니까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도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재정신고, 이 전환이 됐다면 그 절차 중에 하나 관리규약도 제정을 해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관련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주대표회의가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택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해서 이에 따른 절차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3번은 전환공동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위탁관리할 걸 결정한 경우 입주대표회의는 입주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2, 3번의 절차는 입주대표를 구성하고요.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요. 만약 그 관리 방법 결정이 뭘로 결정됐다? 위탁관리로 결정됐다면 무엇까지? 주택관리업자까지 선정하는 절차. 일단 여기서 이제 말한 절차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뭘 구성합니까? 입주자 지금 보시는 입주대표회의를 뭐 합니까? 구성. 입주대표회의 구성은 분명 전환이 되면서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될 기구라고 그랬으니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 방법. 의무 관리상 공동토로 일단 의무적 공동택은 관리 방법이 자치 또는 위탁 관리로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그 공동택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치 관리를 하거나 또는 무슨 관리를 결정할 수 있다. 위탁 관리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방법을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결정된 것은 무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 관리하는 무슨 관리, 자치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무슨 관리할 수 있고 위탁 관리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관리 방법이 뭘로 결정됐다면 위탁 관리요. 위탁이란 것은 3회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건데 이 관리를 누구에게 맡긴다. 그래서 그 맡기는 자, 누구를 선정해 줘야 돼? 지금 보신 대로 누구를 선정한다. 만약 관리 방법이 위탁 관리가 결정됐다면 마지막 무슨 절차까지 관리를 맡길 누구? 주택관리업자를 뭐하는 선정하는 절차까지를 마무리 일단은 지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재에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 세 가지 외로 1년의 절차가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현재 여기 제안을 놓고 봤을 때 전환이 됐다면 첫 번째 법에 따른 기한에 뭘 구성을 한다? 입주대표 구성한다.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결정은 둘 중에 하나.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고 만약 결정이 뭘로 결정됐다면 위탁 관리로 결정됐다면 누구까지 선정을 합니까? 세 번째 주택관리업자까지 선정하는 이와 같은 전환이 되면서 갖춰야 할 절차 하나, 둘, 셋의 절차를 따라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법상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제 전환이 된과 동의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구성, 결정,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부분들이. 그 시점과 기한이 2번하고 3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들을 해서 2번하고 3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부분 하나 정리를 합니다. 부분들은. 자, 거기까지 정리해서 하나, 전환 등에 관한 부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은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방금 설명을 하고 넘어왔던 것은 5호에 해당하는 공동택에서 전환이 됐을 때 전환 공동택 어떤 관리 업무 이관 절차입니다. 이관 업무를 이관하게 되는 그 절차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서 입주대표 구성하고요, 관리 방법 결정하고요, 주택 선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분들은. 그러게 하나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하나 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거기까지 지금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부분 하나. 일단은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 이 규모는 몇 가지가 돼? 이 공동 규모는 몇 가지가 돼?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인데, 그 중에 지워지고 설명드렸던 것은
5번은 전환이 아닌데 전환이 됐다면 방금 봤던 대로 이관의 절차에 따라 몇 가지, 세 가지 절차에 따라 뭐 하더라? 업무를 넘겨준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우측 42번에 5번 관리의 이관이란 부분, 여기서부터 지금 방금 설명한 이 부분하고 좀 구분해서 이관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번 시간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42의 5번 관리의 이관이란 부분 하나 여기를 좀 나누어 설명할게요. 좀 쉬었다가 5번 보시겠습니다.